자,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폭락한다? 아니다. 반등한다. 정말 말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은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 바로 이거겠죠. 아, 지금 이 시장에서 집 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오늘 제 분석은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확신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서대로 시장을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시장을 밀어올리는 힘, 그리고 반대로 짓누르는 힘, 이 둘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고요. 진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뭔지 딱 집어본 다음에 명쾌한 결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실전 전략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지 그 현장부터 명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바로 이 표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값. 와, 19년 만에 최대 상승. 이건 누가 봐도 상승 신호죠. 그런데 동시에 기준금리는 2.5%에서 꼼짝을 안 해요. 이건 뭐 집 사려는 튼들 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대출을 최대 6억으로 꽉 막아버렸잖아요. 돈줄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이러니까 어때요? 시장 참여자들 마음이 야,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하는 사람이랑 아니야, 무서워서 못 들어가 하는 사람으로 그냥 딱 갈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정말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럼 먼저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쪽에 가장 강력한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인 공급의 문제입니다. 2026년 시장은요, 이 두 힘의 거대한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라는 이 공급 절벽이 시장을 막 밀어 올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 하는 규제의 벽이 시장을 꽉 짓누르고 있는 거죠. 상승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살 집이 없는 이 현실이 모든 걸 이기게 될 거라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급 부족이 매매 시장을 직접 때리기 전에 전세 시장부터 흔들 거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들은 이럴 바엔 그냥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전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 시장으로 불이 옮겨붙게 만드는 일종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냉정한 현실입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1만 호가 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만 호가 안 된다고요. 이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바로 이 숫자가 공급 절벽의 실체이자 상승론의 가장 강력한 심장의 셈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그럼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0명 중에 7명은 1년 안에 집 살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슨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장 밑바닥에는 어떻게든 내 집 한 채를 갖고 싶다는 실수요의 뜨거운 열망이 흐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요. 그 뜨거운 매수 심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대한 금융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시장을 짓누르는 세 개의 거대한 압력입니다. 첫째, 기준금리. 5번 연속 동결된 2.5%. 이거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영끌한 분들한테는 지금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일 겁니다. 둘째, 1,460원대 원달러 환율.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권 최대 6억이라는 이 상징적인 벽.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도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그냥 그림의 떡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시장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금융의 족쇄입니다. 심지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PwC가 2020년 글로벌 경제에 5대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 자산 버블, 또 미국 정치 이벤트 같은 외부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세계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가 흔들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작은 보트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겠죠. 자, 정리해보죠.
공급 절벽이라는 거대한 상승 동력, 그리고 금융의 벽이라는 하락 압력, 둘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변수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기준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이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째, 금리입니다. 도대체 언제 또 얼마나 강력하게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느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둘째,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 거냐, 아니면 공급 대책이라는 엑셀을 밟을 거냐, 이 힘겨루기를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급 구조. 서울의 압도적인 공급 부족과 지방에 쌓여만 가는 미분양이라는 이 극명한 현실적 차이. 바로 이 3가지 변수가 시장의 최종 방향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맞춰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공급과 금융의 이 거대한 충돌, 그 최종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답, 그게 폭락일까요? 반등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지역별 양극화. 이제 예전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우르르 오르고 우르르 내리는 그런 시장은 끝났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6년에 수도권 집값은 2.5% 상승하는 반면에 지방은 오히려 1.0%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시장,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폭락할까요? 반등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제는 틀린 질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해요.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양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지금부터 제시합니다. 먼저 실수요자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금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자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정말 오래 살 집을 찾고 있다면 지금 움직이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거나 지방시장을 보고 있다면 금리 인하 같은 확실한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단기 시세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입지, 교통, 학군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3가지는 정말 절대 금물입니다. 첫째, 수도권 올랐으니까 이제 지방 차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미분양 쌓인 지방에 투자하는 것. 양극화 시장에선 그 온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둘째,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빚을 내는 것. 셋째,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를 거라는 착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 이 3가지는요, 양극화 시장에서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폭락도 반등도 아닌 철저한 양극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